자, 그래서 뒤에 문제 좀 풀고 그러고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보면 그림은 직권의 층상구조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일단 여기 그림에서 보면 A부터 시작했을 때 A가 이제 지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멘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이 외핵과 내핵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참고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모호면이다 라고 해서 지각과 멘틀의 경계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5에서 35로 표현되어 있는 게, 대륙 지각은 두께가 두꺼우니까 모호면의 깊이가 깊은 거고, 해양 지각은 두께가 얇기 때문에 모호면의 깊이가 얕다.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기억해 보시면 A는 뭐가 되냐면 지각이다. 이렇게 돼 있고, 니은 B는 뭐니까 멘틀이니까 멘틀에서 다음 시간 할 때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멘틀은 뭐 하냐면 대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에서 뭐 한다? 멘틀이 조금씩 움직이면 그 흐름에 맞춰서 지각이 움직인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 디귿에 D는 철을 포함하냐 이렇게 했잖아. 그럼 외핵과 내핵이 지구상에서 밀도가 뭐하기 때문에 밀도가 제일 큰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철이나 아니면 무엇이 니켈을 포함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그림 가하고 나는 각각 기권과 수권의 연직 온도 분포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봤을 때 딱 시험 문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비교하는 걸로 나오겠죠. 그래서 A, B, C, D랑 스몰 A, B, C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 질문이 오면 A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A니까 요층이잖아. 여기 수온이 뭐 한 거야? 수온이 일정한 거니까 여기가 혼합층이 되겠지. 그래서 질문이 혼합층이니까 바람에 의해서 해수의 혼합이 뭐 하는 거야? 가장 활발한 층이 뭐가 된다? A층이 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 라지 B랑 스몰 B가 뭐 하냐고 물어봤어. 안정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안정한 층이라는 건 대류를 뭐 한다? 대류를 하지 않는 층이 안정한 층이야. 그러면 이제 표현을 해보면 아까 했듯이 여기 뭐 한다? 여기 대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대류 안 하는 거고, 여기 대류 하는 거고, 여기 대류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보면 B층이 또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여기도 대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라지 B랑 스몰 B가 뭐 하는 거야? 모두 다 이제 안정한 층이구나.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디귿. C에서는 기상현상이 나타나냐 이거잖아. 그러면 이제 중간권에서 기상현상이 나타나냐 했을 때 중간권이나 대류권은 둘 다 뭐다? 대류가 일어나는 층이지만 여기는 뭐가 없기 때문에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는 기상현상이 안 나타나고 여기가 기상현상이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얘는 기상현상이 나타난 층이니까 자, A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리을에 오존층이 있어서 일교차 가장 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 그러면 일단 오존층이 있는 거는 어디가 되냐 하면 성층권이 되겠지. 그죠? 성층권에 오존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일교차가 가장 크다 요건 되겠지. 그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제일 큰 게 여기는 맞는 말이 되겠지. 그래서 앞에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리을은 이제 틀렸다.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 문제를 보면 그림은 위도별 수온의 연직 분포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알았지? 그래서 위도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적도죠, 적도. 그래서 보통 우리는 적도가 위도가 몇이라고 표현하냐면 0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적도를 기준했을 때 요렇게 하면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각도가 생기거든. 그래서 요 각도가 실제 뭐야? 위도가 되겠죠. 그러면 요걸 기준했을 때 요 선상을 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시 지구가 평면이 아니고 구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요 지점이 다 뭐가 똑같은 거야? 위도가 똑같은 거지. 그럼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양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야? 줄어드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위도는 하나의 층으로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위도는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위도도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 그림 세 개를 보고도 어디가 저위도고 어디가 고위도고 이런 것들 좀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기억에 바람은 중위도 해역보다 저위도 해역에서 더 강하게 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참고로 중위도 해역이 왜 바람이 강하게 부는지는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죠? 그건 2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 나오니까 그걸 물어볼 필요는 없고 그냥 그림을 봤을 때 여기에 비해서 무슨 층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 여기가 혼합층이 두꺼우니까 뭐한다? 중위도가 바람이 더 잘 분다. 그냥 이 느낌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써 있는 것처럼 바람은 중위도 해역보다 저위도 해역에서 더 강하게 부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그거를 보려면 무슨 층을 보는 거야? 이제 혼합층을 보면 되겠지. 그래서 바람은 중위도 해역이 뭐다? 저위도 해역보다는 더 강하게 분다. 이렇게 해야지 옳은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겠죠. 그 다음 니은의 수온약층은 저위도보다 중위도에서 더 깊고 두껍게 발달하냐 했으니까 이 자료상을 봤을 때 이 두께를 비교해 보시면 여기와 여기를 비교하면 여기가 두께가 뭐야? 더 두껍게 표현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심해층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수온이 심해층은 다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대체적으로 다 4도씨 정도야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겠지.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중위도 지역의 해역에서 해수의 깊이에 따른 뭐냐 하면 자, 수온 분포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면 A는 뭐가 되냐면 A는 바람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혼합층. 그 다음 B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적기 때문에 떨어지는 수온약층. 그 다음에 C는 심해층. 이렇게 표현하겠지.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하나만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 일단 1번이 틀렸죠. A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가 가장 뭐하다? 가장 많은 층이겠지. 왜냐면 어차피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 2번에 A층은 온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제일 적잖아. 그럼 계절에 따라서 온도가 변화가 제일 적은 거는, 누가 된다? 심해층이 되겠지. 그 다음에 3번에 B층은 연직 방향의 대류가 활발하냐 하는데, B층은 수온약층이니까, 수온약층은 뭐한 층이다?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대류가 활발한 층이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겠죠. 그 다음에 4번에 B층은 A층과 C층의 물질과 에너지의 교환을 차단하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뭐가 안 일어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이랑 이 아래에 있는 요 부분이 서로 뭐 할 수가 없어? 섞일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섞일 수 없으니까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뭐 한다? 차단한다.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에 다른 지역에서도 C층은 수심이 깊은 곳에만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C층은 심해층이니까 심해층은 항상 수심이 깊은 곳에서만 뭐한다?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근데 아까 옆에 문제를 풀 때 고위도는 다 뭐로만 돼 있어? 다 심해층으로만 돼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수심이 깊은 곳에서만 존재한다 라고 표현했으니까 어디가 안 되는 거야? 고위도가 여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말이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왜 이래?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번 할게요. 그림은 기권의 층상 구조에 대한 학생 A, B, C의 설명이다. 그럼 이제 가 학생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가에서 오로라가 뭐한다? 관측이 된다. 그치? 그래서 10권에서 이제 오로라가 관측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가 학생은 학생 A는 맞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 B는 대류가 일어나는 층이니까 대류가 일어나는 층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뭐 해야 돼? 떨어져야 되니까 대류가 일어나는 층은 이 두 개의 층이겠지. 라와 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학생 C는 라에서만 뭐가 있기 때문에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라에서만 뭐가 나타난다?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게 답은 A와 C가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그림은 기권의 층상 구조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기상현상이 나타난 층이니까 어디만 고르면 돼? A만 고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B에 존재하는 무슨 층? 오존층. 오존층은 뭘 흡수한다? 자외선 흡수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시험 문제가 선지 낚으려고 적외선 이렇게 표현하면 뭐야?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외선을 흡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 디귿에 10권은 D에 해당한다 했으니까 뭐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 수업을 하고 있긴 있는데 절대로 여기가 뭐 한 부분이 아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여기서 틀리면 답이 없어. 맞지? 이번 시험 범위에서.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어디를 하냐 하면 4페이지로 갈게요. 자, 4페이지로 가면은 제목이 이제 순환이에요, 순환. 그래서 순환을 우리가 이제 2개 배우는 거여서 하나는 물의 순환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탄소 순환이 돼요. 그죠? 그래서 물의 순환과 탄소 순환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용어를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순환이란 개념이랑 흐름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어요. 시험을 보면. 알았지? 순환과 흐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순환이라는 건 뭔가 계속 뭐야? 돌고 도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뭔가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총량이 뭐하다? 총량이 일정한 거야. 그래서 순환이라는 표현을 쓰면 뭐가 순환하는 거냐면 물질이 순환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순환하기 때문에 총량이 뭐한다? 총량이 계속 똑같아요. 그 다음에 흐름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 흐름이라는 건 뭐가 흘러가는 거냐면 에너지가 흘러가는 거야. 근데 이제 이 흘러간다는 거의 의미는, 예를 들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잖아. 그럼 다시 뭐 할 수 없어?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한번 흐른 물을 우리가 주워 담을 수는 없잖아. 그런 것처럼 에너지는 뭐 하는 거야? 에너지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계속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지구에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있을 때, 대표적으로 봤을 때 태양 에너지를 지구가 뭐야? 흡수를 하잖아. 그러면 태양 에너지 흡수한 게 뭐야? 다시 주변으로 다 흩어져서 사라져요. 그래서 에너지는 뭐 하는 게 아니다? 에너지는 순환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는 뭐 한다? 흐르는 거예요, 흐름. 흐른다? 다른 말로 하면 뭐 한다? 에너지는 이동한다.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선지에서 기역, 니은, 디귿 선지 중에 하나에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순환한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물질이 순환하고 에너지는 뭐 한다? 에너지는 흘러간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물질이 순환하는 거에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2개여서, 첫 번째는 물의 순환이고 두 번째는 탄소 순환이에요. 그래서 물의 순환은 이제 지금부터 연습을 좀 해보겠지만, 이게 일종의 계산하는 문제거든. 수치를 갖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얘 하나만 독단적으로 나오면 대부분 방정식 같은 걸 세워서 푸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물의 순환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일단은 요 빈칸부터 채우면 주로 뭐냐 하면 주로 태양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주로 태양 에너지가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순환하는 과정에 무엇도 움직이냐 하면 에너지도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같이 움직이는 게, 예를 들면 물이 뭐 하려고 하면, 물이 증발하잖아. 그럼 그건 일종의 상태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그 상태 변화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도 함께 뭐 하냐면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고 우리가 어떤 숫자를 계산하는 건데, 일단 잘 보시면 몇 개를 비교하는 거냐면 육지,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대기, 이 3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육지에서 물이 순환하니까 물이 유입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한다? 유출되기도 하고, 바다에서도 물이 유입되기도 하고 유출되기도 하고, 대기에서도 물이 유입되기도 하고 유출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양을 한번 뭐 하는 거야? 양을 계산해 보는 거야. 그럼 일단 먼저 이게 바다를 이렇게 잘 보면, 바다는 바다에서 물이 유출되는 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하면? 증발. 맞지? 증발하면 바다에서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증발하는 양이 몇이냐면 84만큼이 증발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바다에 물이 유입되는 거는 증발했던 수증기가 식어서 뭐 하면 강수 현상이 일어나면 다시 뭐 한다? 강수를 통해서 바다에 물이 유입되는 거야. 근데 강수를 통해서 유입되는 양이 자 75예요. 그럼 이제 수치를 잘 비교해 보면 증발은 84를 하는데 강수가 75밖에 안 나오니까 요 둘의 차이가 9가 생기는 거잖아. 그죠? 그럼 차이가 9가 생기니까 만약에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바닷물은 계속 뭐 하게 된다? 바닷물은 주는 거예요. 그지? 차이상으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기를 한번 보는 거야, 대기. 그럼 대기를 한번 보면 대기는 바다하고 육지에서 뭐 하면서 증발하면서 뭐 하는 거야? 증발하면서 물이 유입되는 거야. 그러면 육지에서 증발하는 게 16이고, 그러니까 유입되는 게 증발해서, 그 다음에 어디에서 들어오는 게 바다에서 증발해서 들어오는 게
84가 돼요. 그러니까 총량으로 치면 몇인 거야? 총량으로 치면 100이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럼 100이 대기에 총량이 들어오면 대기는 어차피 이게 총량이 순환하는 거기 때문에 증발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수증기의 총량이 100이면 결국은 강수를 통해서 몇을 내리는 거야? 100을 다시 내리는 거야. 그럼 여기가 몇이기 때문에 75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가 몇이 돼야 돼? 여기가 25가 돼야 돼요. 기억. 되겠죠? 그래서 들어오는 게 100이니까 다시 뭘 통해서? 강수를 통해서 25와 몇을? 75를 뭐 하는 거야? 유출하면 다시 몇이 되냐면 다시 100이 된다. 그럼 그걸 이제 육지 입장에서 봤을 때 육지는 뭘 통해서? 강수를 통해서 뭐가 되는 게? 유입되는 게 25란 말이야. 근데 육지에서 증발하는 게 몇이니까? 유출되는 게 16이죠. 이렇게. 그럼 얘는 거꾸로 강수가 증발보다 많기 때문에 저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뭐야? 다 잠겨버리겠지. 근데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면 강수되고 증발됐을 때 요 차이가 9가 되거든. 그럼 이제 9만큼이 육지에서 바다로 뭐 하는 거야?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이 몇이 되냐면 니은이 9가 되는 거지. 그럼 결국은 바다에 이 9만큼이 뭐가 되면 바다에 9만큼이 유입되면 들어오는 게 9 플러스 75니까 84고 나가는 게 다시 몇인 거야? 나가는 게 다시 84가 되기 때문에 총량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육지나 바다나 대기를 우리가 뭐 했을 때 비교하잖아. 그럼 어쨌든 모든 지점에 총량을 더한 값이 항상 뭐하게? 같게 나와요. 유입, 유출량이 뭐한다? 서로 똑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니네는 이 옆에다가 쓰면 되거든. 이 옆에다 쓰니까 다시 해보면 육지에서 뭐 되는 양이 육지에서 유입되는 거니까 이거잖아. 그러니까 육지에서 유입되는 게 25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럼 육지에서 유출되는 게 증발하는 거랑 뭐야?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니까 16 플러스 몇이 된다? 자, 9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다시 바다를 봤을 때 바다에서 뭐 하는 거? 60 되는 건 강수랑 뭐다? 육지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75 플러스 몇이 되고 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출되는 건 뭘 통해서? 증발되는 걸 통해서 84가 유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기는 유입되는 게 증발을 해서 뭐 하는 거야? 유입되는 게 16 플러스 84가 되고, 그 다음에 강수를 통해서 뭐야? 다시 유출되는 게 25 플러스 75가 되는 거야. 그럼 벌써 봐도 이게 육지, 바다, 대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값들을 뭐 하는 거야? 미지수로 두면 식을 3개를 만들어서 3개의 식을 뭐야? 연립해서 어떤 값들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굳이 오늘 배운 파트에서 시험 문제를 조금이라도 뭔가를 꽈서 학생들한테 약간 귀찮게 문제를 내고 싶잖아? 그럼 여기를 귀찮게 내면 돼요. 알지? 계산하는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물의 순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탄소 순환이죠. 탄소 순환. 그래서 탄소 순환은 이거 뭐 외우는 건 아니고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요걸 알아야 돼. 요거. 알았죠? 탄소가 존재하는 뭐냐 하면 형태야. 근데 이제 지금 제목이 탄소가 순환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게 그냥 탄소 자체가 순환하는 게 아니고 탄소가 지구상에서 어떤 화합물 형태가 돼서 뭐 하는 거야? 순환하는 거야. 알죠? 탄소 자체가 순환하는 게 아니고 탄소가 어떤 화합물 형태가 돼서 뭐 직권, 수권, 생물권, 기권을 따라서 뭐야? 이제 움직이게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기 써놓은 것처럼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뭐가 있어? 이것도 역시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탄소가 순환할 때 지구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뭐 하는 거냐면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게 직권이에요. 그래서 직권이 일단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첫 번째가 탄산염 광물이거든. 그럼 탄산염 광물이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탄산염이니까 이제 이거야, 이렇게 있어서 탄산 이온을 포함하는 광물을 탄산염 광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걸로 치면 규산염 광물이다 이렇게 들어본 적 있잖아. 그럼 규산염 광물이라는 건 규소가 산소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면 얘가 몇 마이너스야?
4-잖아. 그럼 이 4-짜리가 예를 들면 어떤 양이온 몇 개랑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면 우리가 그걸 규산염 광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처럼 탄산염 광물이라는 거는 탄산 이온을 뭐 하는 거야? 포함해서 요것들이 어떤 금속 원소랑 결합을 하면 그런 걸 탄산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어쨌든 탄소는 1등, 알았지? 지구에 존재할 때 가장 많이 존재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직권에 제일 많아. 그래서 첫 번째가 요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빈칸에 들어가야 될 거. 알았죠? 빈칸에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화석연료가 돼요.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가 뭐 한다? 또 직권에 이제 탄소 형태로 존재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많은 데가 어디냐면 수권이에요. 그래서 수권은 당연히 물 속이기 때문에 물에 탄소가 들어갈 수 있는 형태는 이온 형태로 존재해요. 이온 형태. 그래서 저기 탄산수소이온이나 탄산이온을 외우라는 건 아니고, 탄소가 무슨 형태가 돼서 수권의 이온 형태가 돼서 녹아 들어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에 나오는 거는 생물권이니까 이제 생명체잖아. 그럼 생명체는 탄소가 무슨 형태로 들어가 있냐면, 탄소가 유기물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유기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표현하면 어떤 걸 상상해야 되냐면, 일단 앞에서 배웠던 탄수화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 그 다음에 핵산. 그렇죠?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이런 게 대표적인 생물권에 탄소가 존재하는 이제 유기물 형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마지막 기권은 이산화탄소, 메테인이니까 이게 그냥 기체 형태로 탄소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어디에서 제일 많고, 직권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수권이고, 그 다음에 생물권이고, 그 다음에 기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냥. 그럼 이제 이 순서상으로 봤을 때, 이제 탄소가 뭐 하는 거야? 탄소가 어떤 식으로 순환하는지를 뭐 하는 거냐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진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광합성을 보면, 광합성은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탄소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과정으로 놓고 봤을 때,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 무엇이 기체가 어디로 가서 생물권에 있는 식물한테 가서 그걸 갖고 뭘 만드는 거야? 탄수화물을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기권과 생물권이 뭐 하는 거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산화탄소가 포도당 형태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몇 번이냐면, 자, 1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호흡이거든, 호흡. 그럼 호흡이니까 생물이 다시 이 탄수화물 같은 것들을 분해하면, 거기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면 그게 다시 기권으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화석연료의 생성이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화석연료라고 부르는 애들은 과거 지구에 살았던 생명체들이란 말이야. 그럼 과거에 지구에 살았던 생명체가 땅 속에 묻혀서 연료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건 어디에서? 생물권에서 어디로? 직권으로 탄소가 이동해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화석연료를 내가 태워. 그럼 화석연료를 태우면 땅 속에 묻어있던 탄수화물을 꺼내서 뭐 하는 거야? 쓰기 때문에 이거를 태우는 과정에서 다시 어느 쪽으로? 기권으로 기체가 발생해서 나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화산활동.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화산활동을 하면 직권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기권으로 뭐 한다? 여러 가지 기체나 이런 것들이 뭐 하는 거야? 이제 방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7번이 중요하거든? 6번, 7번이. 알겠죠? 왜 중요한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6번, 7번은 시험에 되게 잘 내요. 그래서 6번, 7번은 이제 이게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여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다가 있었다고 치면 바다로 이산화탄소 기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바다로 이산화탄소 기체가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체가 어디에? 액체에 뭐 하는 거야? 녹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오는 과정을 용해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밖으로 뭐 하는 거야? 빠져나가는 과정은 방출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보통 이산화탄소 기체가 바다에 용해되잖아. 바다에 용해되면 여기도 써있지만 이산화탄소 해수에 녹아서 뭐가 되는 거야? 탄산이온이 되거든. 알겠죠? 이산화탄소 기체가 바다에 녹으면 탄산이온이라는 게 형성되는데 탄산이온이라는 게 형성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탄산이잖아.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바다에 녹아들면
바닷물이 뭐가 되냐면 수소 이온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게 수소 이온이 생기면 이런 걸 해양 뭐라고 부르냐면 해양 산성화다 이렇게 부르요. 그렇죠? 해양 산성화. 그럼 해양 산성화면 바다가 산성을 띠게 되면 바다에 사는 애들 중에 요런 애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 이게 조개 같은 애들. 아니면 바다에 사는 애 중에 이렇게 산호 같은 애들 있잖아. 얘네들이 이 껍데기를 만드는 과정, 알죠? 이 바깥의 껍데기가 다 이거거든. 이 탄산칼슘 성분인데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물질은 산하고 반응하면 다 녹아버려. 그러니까 만약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서 그게 바다로 용해돼서 들어온 양이 늘어나잖아. 그러면 해양 생물이 뭐 하는 거야? 그거 기준에 따라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용해되면 해양 산성화라는 걸 일으킬 수 있는 거고, 그럼 반대로 바다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 기체가 뭐야? 빠져나가는데 이거는 보통 지구가 뜨거워지잖아. 그럼 지구가 뜨거워지면 보통 우리가 뜨거운 사이다. 그러니까 뜨거운 사이다는 게 뭐냐면 만약 오늘 집에 가서 사이다를 끓이잖아. 그럼 사이다를 끓이면 사이다에서 이렇게 뽀글뽀글 뭐가 생겨? 뽀글뽀글 기포가 생기거든. 그럼 사이다에서 뽀글뽀글 기포가 생긴다는 건 그 사이다에 녹아있던 뭐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바깥으로 뭐야? 빠져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지구가 뜨거워지면 용해되는 거하고 방출되는 것 중에 어떤 양이 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지구가 뜨거워지면 방출된 양이 증가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방출은 이산화탄소가 기권으로 방출된다 했을 때 이 방출되는 과정에 뭐다? 지구의 온도가 뭐하면 상승하게 되면 방출된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피드백 작용이 일어나는 거여서 지구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뜨거워져. 그럼 바다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 기체가 빠져나와. 그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기체 양이 뭐야? 더 늘어나. 그럼 지구온난화가 더 심화된다. 뭐 이렇게 돼요. 근데 거기다 우리가 또 뭘 막 써? 화석연료로 막 사용하면 대기 중에 또 뭐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늘어나. 그럼 다시 바다로 또 용해되는 양이 또 늘 수 있으니까 해양 산성화도 촉진할 수 있겠죠.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탄소순환은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물의 순환은 무조건 나오지만 탄소순환은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는데 보통 학생들이 탄소순환 문제를 풀 때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읽으면 다 뭐야?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서 문제를 푸는데 간혹가다 요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기체는 온도가 뭐하면 온도가 낮으면 잘 녹고 온도가 높으면 잘 녹을 수 없다.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부분 이제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이다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뭐 하는 건 아니냐면 외우는 건 아니고 그냥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잘 보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지구 시스템의 권역이 끊임없이 서로 뭐 하는 거야?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놈이 다른 놈한테 영향을 주는 거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한 권역의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가 다른 권역에 영향을 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호작용할 때 물질은 뭐 하는 거야? 순환하고 에너지는 뭐 한다? 흘러간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알지?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 흘러간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연현상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냐면 설명할 수 있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혹시 얘들 강원도 가본 적 있냐? 강원도 설악산? 가본 적 없냐? 한국 사람이 아닌가 본데. 그래서 강원도 이제 설악산을 가면 권금성이라는 위치에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거든. 그럼 케이블카 타고 권금성을 이렇게 가서 딱 보면 그 설악산을 기준할 때 저 동해 바다까지 흐르는 물이 이렇게 보이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게 산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산을 기준했을 때 빗물이 내리면 지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공유라는 지형을 이렇게 만들고 마지막에 이게 바다로 가면 이제 퇴적 물질들이 쌓여서 삼각주라는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거거든. 그럼 이제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런 지형이 만들어지는 거는 일단은 뭐다? 비가 내려야지 이런 지형이 형성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수권이 어디에 영향을 줘서? 직권에 영향을 줘서 지형에 뭘 주는 거야?
변화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어떤 하나의 권이 다른 권한테 뭐 하는 거야? 영향을 주면 이제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나 지각이 변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면 일단 A번에 보면 사막의 버섯바위나 화산재, 화산가스 이런 표현이 있거든. 그러면 사막의 버섯바위라는 거는 사막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뭐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이런 모양 이렇게. 그렇죠. 이런 모양이 생겨서 이게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뭐야? 요 부분을 다 깎아준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지금 관계가 A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뭐다? A라고 표현했으니까 기권과 직권이 모함으로 해서 상호작용하면서 이런 거나 이런 거나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B번에 보면 B라는 건 여기니까 직권과 수권이 서로 뭐야? 상호작용을 하면 지진해일. 알았지? 땅이 갈라지면서 바닷물이 들어갔다가 다시 넘쳐서 나오면 그게 해일이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안 절벽이나 동굴 이런 거 생기는 것도 다 뭐다? 수권과 직권이 상호작용. 그 다음에 C를 보시면 기권과 수권이 또 뭐 하는 거야? 상호작용하면 표층 해류니까 바람 때문에 뭐 한다? 해류가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이 발생할 수 있다? 태풍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D는 생물권과 기권이 서로 뭐 하는 거니까? 상호작용하니까 광합성 호흡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E는 여기 있죠. 어디 갔냐? 여기. 그럼 직권과 생물권이 작용하니까 식물이 뿌리가 자라면서 암석을 뭐 한다? 암석을 풍화시킬 수 있어요. 그지? 그러면 그게 생물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가 생성되는 것도 과거에 살던 생명체들이 땅에 묻히는 거니까 생물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F에 녹조현상, 적조현상이다 해서 생물권이 수권에 뭐 하는 거야? 영향을 주는 거지. 그래서 녹조, 적조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조라고 부르는 애들 있잖아요. 이 조라고. 이 조라고 부르는 애들이 바닷속에 사는 뭐냐 하면 바닷속에 사는 조류예요. 조류. 맞지? 그래서 바닷속에 사는 조류여서 뭘 할 수 있냐면 얘네들이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거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광합성 하면 얘네들이 산소를 막 배출해서 뭐다? 바닷물 속에 사는 물고기한테 산소를 공급해주는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봄이나 여름에서 넘어가는 계절에 이 조류들이 자랄 때 꼭 필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거든. 영양염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조류가 자라나는데 필요한 비료야. 근데 이게 겨울에 축적이 돼서 봄에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 영양염류를 먹으면서 조류가 뭐 하는 거야? 조류가 급격하게 늘어나. 그럼 조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단순히 생각할 때는 조류의 양이 늘면 바닷속에 공급된 혹은 강물에 공급되는 산소의 양도 느는 건 맞잖아. 단순하게 생각하면 광합성을 잘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밤이에요. 밤이 되면 이 쪽수를 늘린 조류도 빛이 없으니까 얘도 뭐 하는 거야? 얘도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랑 똑같이 호흡을 해버려. 그럼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물고기도 써야 되는데 누구도 쓰는 거야? 얘네들도 사용하거든? 그러게 되면 조류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닷물 속에 산소의 양이 부족해져. 그래서 물고기도 다 죽는 거야. 알죠? 그리고 조류는 죽잖아. 그럼 조류가 죽으면 이렇게 되게 끈적끈적한 젤리 형태가 돼서 물고기들은 아가미를 통해서 물을 빨아들여서 거기서 산소를 걸르고 다시 물을 뱉는 거거든. 그래서 아가미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죠. 끈적한 물질이.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갑자기 생뚱맞게 녹조, 적조가 나와. 근데 본인이 녹조하고 적조의 개념이 머릿속에 없으면 어디하고 어디가 상호작용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녹조, 적조 현상이 나오면 이건 생물권과 수권이 뭐 하는 거다?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특이하게 또 시험을 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외권과의 상호작용이어서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하는 거. 알았죠? 이건 정리하는 거니까 외권과 기권이 상호작용하는 게 첫 번째 뭐였다? 오로라가 있죠. 오로라. 그지? 태양에서 오르는 해로운 입자가 지구의 대기를 뚫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열권에 형성되는 게 오로라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유성이 있죠. 유성. 그지? 중력에 끌려서 들어오는 천체가 중간권에서 타는 거. 그래서 이거는 외권과 기권이 상호작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외권과 직권이 상호작용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직권에 있는 외핵이 뭐 하면서 대류하면서 외권에 지구에 뭘 만들어주는 거야? 지구에 자기장을 형성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의 자기장이 형성하면 지구 자기장이 지구를 일종의 뭐 하는 거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외권과 생물권이 뭐 하는 거야? 상호작용하면 외권에 있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생물권에서 뭐 한다? 광합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되겠죠? 그래서 외권과의 상호작용은 이제 별도로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되겠죠.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넘겨서 문제 풀어볼게요. 그래서 7번에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A와 C에 해당하는 예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이제 기억을 보면 기권과 직권이 뭐 하는 거야? 상호작용하는 거잖아. 그럼 기권과 직권이 상호작용하는데 석회 동굴이 형성이 되냐 이거거든? 그럼 석회 동굴이 생기는 건 그냥 이것도 약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구에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탄산 칼슘의 성분이 직권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 탄산 칼슘의 성분이 되게 많은 데가 어디냐면 석회암 지대야. 근데 이제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잖아. 그럼 빗물에는 어차피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산화탄소가 빗물에 녹기 때문에 빗물은 기본적으로 뭐다? 빗물은 기본적으로 산성이에요, 산성. 그렇기 때문에 산성인 빗물이 석회암 지대에 내리면 이 탄산칼슘 성분은 뭐야? 녹이면서 뭘 만드는 거야? 석회 동굴을 형성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석회 동굴 얘기를 하면 이건 수권과 뭐다? 수권과 직권이 상호작용하니까 A라고 보시면 안 되고 C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니은 B라고 해서 해수면 위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서 뭐가 나타난다? 해류가 나타난다. 그치? 기권에서 바람이 발생하면 그걸 통해서 해류의 흐름이 생기니까 이건 B의 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디귿에 C, 빙하에 의해서 U자국이 뭐 한다? 만들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빙하라는 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권이 있단 말이야, 수권. 그럼 수권은 해수도 있고 뭐도 있어? 담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담수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빙하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빙하는 돌덩이니까 수권이 아니에요. 이런 멍청한 생각 하지 말고 이게 수권이니까 빙하인 수권이 U자곡을 만든다라는 건 직권의 모양을 뭐 하는 거야? 직권의 모양을 바꿔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빙하에서 U자곡이 만들어진다라는 표현은 맞는 게 되겠지. 그래서 이건 그냥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학생들이 되게 당연히 여기 나오면 이런 걸 다 풀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 빙하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U자곡이 뭔지도 모르고 하면 틀리는 거야. 알겠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상식이 없는데 어떻게. 자, 그 다음 8번. 자,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기억, 태양 에너지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뭐 한다? 그죠? 생성이 되지. 그 다음에 니은에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구 뭐 한다? 지구 자기장 형성에 영향을 주는 거지. 그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외핵이 대류하면 외권에 지구 자기장이 생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디귿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의 양은 제일 많은 게 뭐고? 태양이고, 그 다음에가 지구 내부고, 그 다음에 뭐다? 조력 에너지다. 뭐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지구 시스템의 주요 에너지원과 에너지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그럼 기억에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진과 화산활동 이렇게 써있잖아.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 지진과 화산활동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본다? 지각변동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렇지? 그럼 지각변동이라는 건 멘틀이 뭐 하면서? 대류하면서 나타나는 건데 멘틀이 대류시키는 에너지원이 지구 내부 에너지겠지. 그래서 기억이 맞는 표현이겠죠. 그 다음 니은에 지구 내부 에너지랑 조력 에너지를 합치잖아. 아무리 합친다고 해도 태양 에너지보다는 뭐 할 수 없냐면 많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디귿. 이것도 역시 약간 상식인데 태풍은 고위도의 에너지를 저위도로 전달해서 지구의 에너지 평형을 유지하냐 하는데 태풍은 원래 발생하는 지역이 어디야? 저위도예요, 저위도.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갖고 뭐 하는 거야? 태풍이 발생해서 그 태풍이 어디로 움직이면서 고위도로 움직이면서 지구의 뭐다? 지구의 에너지 평형을 유지하는 데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태풍이 발생하는 게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좋은 거잖아. 근데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뭐 하는 거야?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이제 고위도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기 때문에 지구로 봤을 때 이제 유익한 거죠. 그래서 디귿 같은 선지도 그냥 대충 읽으면
그냥 뭐 위도를 움직이니까 뭐 균형을 맞춰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지들을 좀 잘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10번. 다음은 지구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에너지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2개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1번 틀렸지. 달과 태양의 인력이니까 이건 지구 내부 에너지가 아니고 조력 에너지가 되고, 그 다음에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 에너지니까 이것도 조력 에너지가 아니고 지구 내부 에너지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니까 뭐다? 태양 에너지 되겠고,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가 지진을 일으킨다? 아니지. 지진을 일으키는 건 뭐다? 지구 내부 에너지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는 밀물과 썰물을 일으켜서 해양 생태계에 뭐한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3번과 5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11번. 그림 가하고 다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인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화산 분출이니까 뭐다? 지구 내부 에너지. 그죠? 그래서 이게 지구 내부 에너지고, 밀물 썰물이니까 이게 조력 에너지가 되겠고, 기상현상이니까 이게 태양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 가의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이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 니은에 나의 에너지원이잖아. 그럼 이제 이게 밀물 썰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밀물 썰물이라는 건 우리가 서 있는 해안가를 기준했을 때 물이 밀려 들어오면 밀물이고 물이 빠져나가면 뭐야? 썰물이거든. 근데 저기서 얘기하는 조력 발전이라는 게 뭐냐면, 물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면 해수면이 뭐해져? 해수면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렇다 다시 물이 빠지면 뭐야? 해수면이 낮아지거든. 그럼 해수면이 높아졌다가 낮아지면 일종의 위치 에너지가 생겼다가 그게 이렇게 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 위치 에너지 이용해서 예를 들면 터빈 같은 걸 돌리면 거기서 뭐가 생산되는 거야? 그게 전기가 생산돼서 그걸 조력 발전이라고 불러. 근데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물론 그런 것까지 나오진 않는데 조력 발전이 있고 조류 발전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이 조력 발전이라는 거는 물의 위치 에너지 이용해서 발전하는 거고, 조류 발전이라는 건 뭐냐면 밀물 썰물이 올 때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니까, 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부분에 뭘 설치하면, 터빈을 설치하면 터빈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이 다른 거야. 알았지? 조류 발전과 조력 발전은 이제 방식 형태가 다른 거죠. 근데 어쨌든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밀물 썰물이라는 이제 이 바닷물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발전, 전기를 생산할 수는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디귿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는 뭐 당연히 태양 에너지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림은 지구 전체의 평균적인 물의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뭐 하냐면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아까랑 봤을 때 어떤 수치적인 차이가 조금 있는 거고, 내용 자체는 뭐하다? 내용 자체는 그냥 똑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봤을 때 이건 어차피 이 그림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 잘 보시면 바다가 증발하는 양이 320이고 지구, 그러니까 육지가 증발하는 양이 이제 60 몇이냐? 60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 근데 바다하고 육지의 증발량의 차이는 왜 생기는 거야? 이건 지구 표면이 대부분 바다로 덮여 있어서 그렇지. 그잖아. 증발이라는 건 어차피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구 자체가 대부분 바다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바다가 육지보다 증발한 양이 더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 일단 해양을 보면 해양에서 증발하는 게 320이고 강수하는 게 몇이니까 284가 되니까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는 게 몇이다? 차이가 발생하는 게 36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36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반대로 육지를 보면 육지는 내리는 게 96이고 날아가는 게 뭐니까 60이니까 여기도 몇의 차이를 보이는 거야? 여기도 36의 차이를 보이는 거지. 그럼 결국 이 36의 차이를 뭐 하기 위해서? 메꾸기 위해서 육지에서 어디 쪽으로? 바다 쪽으로 36만큼이 뭐야? 움직여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한다? 물이 순환하면 총량이 똑같아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A에 의해서 수권이 직권을 뭐 한다? 변화시키는 거지. 그치? 물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수권이 직권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니은 해양에서는 증발량, 뭐 수치도 써있지만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뭐하다?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구 전체로 놓고 봤을 땐 총 증발량과 총 강수량은 뭐한다? 같겠죠. 그치? 물이 순환하는 거기 때문에. 자,
자, 그 다음에 13번. 똑같은 문제를 일부러 붙여놨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것도 역시 시험 문제는 어렵게 안 내잖아. 그러면 그냥 계속 똑같은 수치를 써요. 알지? 여기 보는 것처럼 계속 똑같은 수치를 쓰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가 36 차이니까 여기도 몇이 나야 돼? 36 차이니까 여기가 얼마다? 뭐 284다.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풀면 돼. 알았지? 그럼 다시 여기 이동하는 게 몇이다? 그럼 36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풀면 뭐 간단하겠죠. 그래서 기억에 이제 A는 284가 되겠고, 그 다음 B는 36이고, 그 다음에 물이 증발해서 대기로 이동할 때는 열 에너지를 뭐 한다? 열 에너지를 흡수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 그죠? 그럼 당연히 열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태양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지. 근데 이게 하나 일종의 용어인데, 이제 이런 거요.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증발하는 건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거거든? 그럼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거니까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질이 뭐 한다? 상태 변화다 이렇게. 그럼 상태 변화할 때 뭐 하는 거야?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 근데 예를 들면 물이 보통 증발해서 수증기로 바뀌거나 아니면 물이 끓어서 수증기로 바뀔 때 온도가 잠깐 동안 뭐야? 안 올라가거든? 그 이유가 상태 변화하는데 뭘 쓰는 거야?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태 변화하는데 에너지는 온도를 변화시킨 에너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가다 문제를 풀면 이렇게 표현해요. 잡열이요. 숨은 열이다. 알았지? 그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그 열 에너지가 온도를 변화시킨 게 쓰이는 게 아니고 상태를 변화시킨 데 쓰이는 거니까 표면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해서 잡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 써있는 것도 물이 증발해서 대기로 이동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했잖아. 그럼 그 흡수하는 열 에너지를 갖고 뭐야? 상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지. 그러면 그 상태 변화 과정 중에 뭐 하는 거야? 에너지가 수증기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반대로 이 수증기가 이제 상승하면 다시 올라가서 점점 뭐야? 식잖아. 그럼 다시 수증기가 뭐 하는 거야? 물로 되면서 이 잡열을 뭐 하는 거야? 잡열을 방출하는 거지. 그래서 태풍이 형성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이 상태 변화인 잡열을 이용해서 태풍의 크기가 커지거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간혹가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뭐 얘기를 했겠죠. 그다음 디귿 바다에서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서 해수면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 하천수나 지하수가 뭐하기 때문에 이동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총량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 답은 4번이 되겠지. 그 다음에 14번.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 물의 순환과 연간 이동하는 물의 양이다. 그래서 어차피 수치는 그냥 똑같은 거니까 그냥 보시면 여기를 그냥 몇이라고 쓰고 96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36이고 여기는 284니까 여기는 320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 지표 유출 과정에서 지표의 모습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뭐 너무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A는 60보단 뭐하다? 크죠. 96이니까. 그 다음에 B는 얼마냐 했으니까 320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5번. 자, 그림은 탄소가 순환하는 지구계의 권역을 나타낸 거고 A하고 D는 각 권역 사이에서 일어나는 탄소 순환 과정의 예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기억을 보면 A가 해저 탄산염의 퇴적 이렇게 써 있거든. 그럼 해저 탄산염의 퇴적인데 A라는 건 직권과 기권이 뭐 하는 거니까 상호작용하니까 해저 탄산염의 퇴적이란 말 표현 자체가 틀렸죠. 그지? 그럼 이건 해저 탄산염의 퇴적이니까 예를 들면 수권에 있는 게 어디로 가는 거야? 직권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수권에서 직권이니까 만약 얘는 고치면 D가 되겠죠. D. 그 다음 니은에 B를 찾아보시면 이건 기권에 있는 게 어디로 가는 거야? 수권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뭐 하는 거야? 수권인 예를 들면 바다로 뭐 된다? 용해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C에 화석연료의 뭐래? 화석연료의 연소잖아. 그럼 화석연료의 연소는 화석연료는 어디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건 땅에 직권에. 그치? 그러면 직권에서 어디로 간다? 기권으로 간다. 이렇게 되니까 A로 고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뭐 4번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16번. 자,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탄소 순환 과정의 일부다. 그래서 기억. 자, 해수의 온도가 상승한대. 그럼 해수의 온도가 상승한다는 건 바닷물의 온도가 뭐야? 뜨거워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아까 설명했던 용해와 뭐가 있을 때 방출이 있을 때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바다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가 뭐 하는 거야? 방출되는 양이 늘어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 A 과정으로 방출되는 탄소의 양은 증가한다. 이렇게. 그 다음 니은에 B 과정을 통해서, B 과정이라는 건 화석연료 생성이니까 탄소는 어디서 어디로 가냐라고 했으니까 생물권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직권을 이동하는 거지. 그 다음 디귿에 위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지구 전체 탄소의 총량을 물어봤는데 탄소도 어차피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순환하는 거기 때문에 총량은 뭐하다? 총량은 일정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17번. 자, 탄소의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기억 보시면, 기권에서 탄소는 주로, 기권은 기체로 존재하니까, 뭐 이산화탄소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뭐 맞는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광합성 과정에서 탄소는 어디에서?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귿에 지구 내의 탄소는 순환하더라도 전체 양은 뭐 한다? 전체 양은 일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다음 18번. 뭐 18번이 딱 전형적인 학교 내신에서 그냥 순환을 내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가운데 생물권이 있고 가나 다를 우리가 뭐야? 어떤 권인지를 찾는 거여서 그 찾는 힌트를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먼저 B번을 봤더니 B가 여기죠. B번을 봤더니 화석의 형성이다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화석이라는 건 생물권에 있던 생명체가 땅속에 뭐 하는 거야? 묻히는 거니까 우리가 요걸 보고 여기가 뭐다? 여기가 직권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C를 봤더니 식물의 뭐래? 식물의 광합성이야. 그럼 식물의 광합성은 생물권과 기권이 상호작용하니까 여기가 기권이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게 기권, 수권, 직권 중에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기권과 직권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뭐가 된다? 여기가 수권이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권들을 뭐 하는 거야? 찾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억해 보시면 나는 수권이다 라고 표현했으니까 이제 틀렸겠지. 그 다음에 화산가스의 분출은 기억에 해당하냐? 그럼 화산가스의 분출은 A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직권에서 화산이 폭발하면 기권으로 화산가스가 분출되니까 맞는 거고, 그 다음 디귿에 대기의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용해되는 현상은 니은이라고 하는데 니은은 B잖아 지금. 그죠? B니까 수권과 직권이 상호작용하니까 표현이 잘못됐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에 존재하는 탄소의 양과 이동이다. 그래서 기억. 화석 연료의 연소로 탄소가 직권에서 어디로? 그치? 기권으로 이동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구의 탄소는 대부분 어디에 있는 거야? 이거 뭐 외우는 건 아니죠. 어차피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수치가 써 있으니까 지구의 탄소는 대부분 직권에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 디귿에 화산이 폭발하면 기권의 탄소의 양이 뭐 하겠어? 뭐 늘어나겠죠. 그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20번 문제.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의 일부다. 그럼 기억. A 과정. 그래서 A 과정을 보면 대기 중 탄소의 양을 뭐 하는 거야? 늘리는 거지. 그죠? 물 속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니까. 그 다음 니은에 B의 과정을 통해서 생물권의 탄소가 직권으로 이동한다. 맞겠지? 그 다음에 지구 전체의 탄소의 양은 뭐하다? 일정하게 뭐한다? 일정하게 유지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1회차는 뭐 요까지 하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하는 건 쉬운데 이 다음 시간에 하는 게 그 판 구조론인데, 뭐 어저께 다 토요일반에서는 수업을 했는데 외울 게 진짜 많아. 판 구조. 그렇죠? 그리고 세계 지도도 외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는 건 쉬운 건데 다음 시간에 하는 지구과학 파트가 조금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 하나만 각자 풀고 집에 보내주고